유명 주식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겸손해라, 올라갈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 투자와 인생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요? 투자도 인생도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회차인 만큼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와 함께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으로 또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에 큰 지대한 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투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하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 투자의 거장이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를 필요가 없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자, 이 말은 주식 투자의 본 목적은 뭐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수익을 내는데 집중을 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 정우영 씨님, 네. 정우영 씨님은 마라톤을 이제 해서 이제 시상대에 딱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뭐 1등을 했다 그러면 뭐 눈물 콧물 차 따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탁 당당하게 시상대 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완주를 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완주해서 시상대에 선다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말을 못해서 마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네. 저는 당당하게 제가 송관종이다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조지 소로스는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우리가 생활이나 특히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 감정에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감정에 휩쓸릴 필요는 없고 오로지 돈 버는데 집중하다. 그래서 오늘은 부제가 이거예요.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걸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퀀텀 펀드, 뭐 금융의 연금 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환투기로 연금을 곤욕에 빠지겠죠. 그래서 또 그런 이면에는 못 사는 국가들 어린애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런 이제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사악한 구세주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철학을 사랑하고 저는 사악한 구세주는 아니니까요. 철학을 사랑하고 단기와 중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보면 약간 조지 소로스가 저하고 투자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마지막 투자의 거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자, 조지 소로스 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게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재기성 좀 말이 알쏭달쏭하죠. 자, 재기성 이론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또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강화한다. 쉽게 이제 우리가 연어가 돌아간다 할 때 회자를 쓰잖아요. 회기. 네. 회기를 쓰잖아요. 근데 요 재기성 이론은 다시 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재기성 이론은 쉽게 이제 회기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재기성 이론은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또 그 현실이 다시 믿음을 만드는 그래서 뒤로 돌아가는 이제 다시 제자를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통 주가가 상승하는 그 로직을 이제 한번 보면 보통은 빅머니들이 좋은 호재를 가지고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밝은 청사진을 이제 많이 뭐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매수가 증가하겠죠. 투자자들이 이거 좋구나 해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지난번에 안 샀던 투자자들 정말 좋은가 보네. 좋은 기업이야.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절정 단계에 치닫게 되면 각종 언론이나 SNS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게 되죠. 그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열이 되게 되겠죠. 그러다가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는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주가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이 재기성 이론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 본인도 책을 쓰면서 이걸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로직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면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지 소로스는 어떤 투자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단기 투자도 병행을 하고 수익 투자도 한단 말이에요. 소로스는 두 가지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했죠. 그래서 대규모 포지션을 단 며칠 만에 정리하는 그런 영리함을 보이기도 했고 독일 마르크화가
통독 이후에 이제 강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던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투자는 주로 단기와 스윙을 이제 병행을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정보 중심의 유연한 대응이다. 그래서 어떤 이슈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할 때 실적도 좋은데 어떤 매크로 변수, 뭐 금리, 유가, 환율 이런 국제 정세 이런 것들과 또는 이제 심리에 기반한 그런 매매를 한다면 단기와 스윙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전목마입니다. 우리 정우엽 씨님, 네. 어렸을 때 이제 회전목마를 타게 되면 네. 이 금발 아가씨처럼 막 돌면서 인생도 생각하고 뭣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꼬마 아가씨였어요? 아니면 이 아가씨처럼 해맑게 빵글빵글 누면서 뭐 사진도 찍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좀 주변을 구경하면서 약간 심오하게 돌았던 것 같아요. 같이 탄 친구는 굉장히 신나했고 사진은 친구가 훨씬 잘 나왔죠.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우엽 씨님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 회전목마 왜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회전목마는 뭐예요? 이 할머니가 손녀를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갑자기 철수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두 번, 세 번 와. 그럼 또 난리 하잖아요. 한성격 하는 철수 할머니가. 그래서 전화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 회전목마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만큼 손녀가 가 있으면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시 요만큼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 앞에 섰을 때라야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쵸. 자, 이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해야 될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재정비를 하고 다시 상승의 타이밍을 와야만 주가가 강한 랠리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수급선이 몇 선이라고 했습니까? 60선입니다. 오, 그렇죠. 네. 수급선의 흐름에 따라서 60선이 우리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주가의 경우의 수는? 하락, 횡보, 상승. 오, 그렇지. 세 세 가지죠. 네. 60선이 하락과 횡보와 상승할 때가 있는데 네. 가장 강한 것은 26시 뭐가 가장 강하다 했어요? 20선과 6선 사이에 공간, 갭이 있는 상태에서 네. 주가가 회전한 이 갭 회전이 가장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갭 회전이란 말이죠. 요게 제가 DSC 인베스트에서 한 100% 넘게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네. 20하고 6 사이에 공간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선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회전하죠. 요게 이제 26시 갭 회전인데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주가가 하락하면 이평선은 이렇게 후행 쪽으로 하락합니다. 그러면 20선이 60선을 데드크로스로 해요. 네. 그럼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됩니까? 20선이 60선을 데드크로스 하면 그러면 고구마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네. 고구마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서 갭 회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구마가 나온 거죠. 아까 이 회전목마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다시 여기에서 사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고구마에서 갭 회전이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고구마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네. 고구마는 한 달 정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달 내에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개미허리가 나와야죠. 그렇죠. 갭 회전이 실패하면 고구마, 고구마가 실패하면 개미허리. 오, 좋습니다. 이제 꿍짝이 잘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는 항상 어디에서 가장 고구마 개미의 갭회전은 어디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소쿠리 소쿠리 바라기. 바라기에서요. 예, 그렇죠. 소쿠리 안에서 여기 소쿠리 바닥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26시 갭회전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26시 갭회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 항상 매수는 몇 선 위에서 하는 게 좋아요? 5일선 위에서 하는 게 좋겠죠. 네. 5일선 위에서 양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얘가 이런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고 네. 그다음 ABL 바이오도 보면 26시 갭 회전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줄이고 그다음에 치고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5일선 위에서 양봉 몸통을 줄인다. 요건 괜찮은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26시 갭 회전이 나오는데 양봉을 만들었어요. 요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론을 떠올려야 될까요? 갭회전이 안 되면 고구마예요. 그렇죠. 그 전에 네. 갭회전은 갭회전에서 20선, 60선을 데드크로스 하니까 요 전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캔들로 봤을 때
어떨 때 몸통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캔들 몸통이 줄어들었을 때 그렇죠. 매수 타이밍. 자, 그러면 요날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 작네요, 몸통이. 그렇죠. 네, 매수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요걸 잘 보시면 요때 양봉을 만들 때 치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그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봉이 아니고 이렇게 5일선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몸통을 줄일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개미열이 고구마 개표전에서 26시 개표전에서 이게 치고 올라가야 돼. 얘는 개표전에서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가고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고구마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이 22, 60세를 데드크로스 했을 때 요 고구마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죠. 그럼 마지막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20 먼꾸리 바락이라고요? 매수 타임 20 소쿠리 바락이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20선 이렇게 돌아서고 돌파했다가 눌러주고 치고 올라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회전목마 이론을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이 회전목마 이론은 어떤 투자의 거장이 만들었습니까? 회전목마 이론이요? 네. 앞에 나온 조지소로스는 아니었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 이게 아니면 다음 플랜 B는 어떤 것이다. 요걸 이제 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시소를 타고 있네요. 네. 근데 이 아가씨 표정을 보니까 뭔가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만약에 정우 MC님께서 네. 이 아가씨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웃으면서 약간 할 말을 다 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친구야 무서우니까 발을 떼야 내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너무 높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이준수가 무서우니 발을 떼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역시 교양 있으시구나. 좋습니다. 시소 게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걱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현 선물 다 매도를 해요. 선물을 매도하면 선물은 적정 이론가 대비해서 싸졌죠. 그럼 기관들은 싸진 선물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비싸진 현물을 때려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요. 요때는 이제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시총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반도체가 올라가는 날은 금융이나 자동차는 잘 못 올라가요. 근데 삼성전자는 도가 트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이 올라간 다음 날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죠 최근에. 네. 예,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면 시총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방금 자동차나 금융주가 튀어 올라갈 수 있죠. 요런 게 바로 시소 게임이라는 거죠. 어때요, 시소? 그러면은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탄력이 둔화됐을 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같은 정책 테마주거든요. 네. 요건 이제 인맥주고 요건 이제 그건데 여기 보면 이 하락할 때 보면 20선이 수렴돼서 이제 20 거꾸리가 나오니까 하락을 했잖아요. 2시 한 넘어서. 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얘가 올라가는 시기도 보면 2시 막판에 올라갔잖아요. 오. 그때 같은 섹터 내의 어떤 테마인데 네.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얘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기로 옮겨간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단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거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둔화된 거 알죠. 네. 우리 정호 MC님께서도 탄력 둔화된 거 아시잖아요. 20 거꾸리 바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저거 팔고 요거 살까? 근데 여기서 이제 몇 사람이 사고 그러니까 빅머니 입장에서 안 되겠구나 하고 확 들어 올려 버리겠죠. 아니면 매수세가 붙으니까 이거 확 올라가겠죠. 네. 그럼 이건 틀렸다고 빠지는 거죠. 요런 몇 가지 시소 게임. 특히 이제 그 시황을 이야기할 때나 그 저녁 방송에서는 요거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그 시소 게임 이야기를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네. 시황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럼 500원. 대표님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퀴즈에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네네. 그 1200, 1300, 1400, 1500, 1600번째 분들께 네. 이 대표님의 기법 강의 자료를 보내드릴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정우 MC님도 탐이 나신 것 같은데 방금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턴파고나 아니면 천파고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턴파고도 어떻게 보면 이
요거잖아요. 근데 하락 기간 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턴파고가 나오고 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21선 위에서 5선이 어떤 턴파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되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때 유로로에서 엄청 비싸게 이제 이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좋겠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지난번에 퀴즈 당첨자분들 꼭 드릴 테니까 아마 이제 우승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 신청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못 받으셔가지고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아무튼 이걸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회도 있죠. 네. 대표님이 준비하신 그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우임 씨님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운서였어요. 오, 꿈을 이뤘네. 그렇죠. 여기서 너무 이제 조금 더 감격스럽죠. 잘해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시면 되겠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렸을 때 꿈 다 하나씩 이제 꿈을 꿨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약간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 막 신데렐라, 막 그리고 공주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더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는 아나운서 근데 그 그렇죠. 꿈을 이루셨는데 축하드리고 어렸을 때 꿈은 시청자분들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대통령을 꿈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날아오르는 이런 또 네.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또 꼬마 아가씨는 신데렐라의 꿈을 꾸기도 했겠죠. 네. 저는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셔서 대표님의 꿈은 뭐였어요? 저는 검사.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추리를 하고 누가 막 이런 것들 범인을 잡고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네.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외환 딜러였습니다. 음. 근데 이건 또 저는 착하잖아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잡으면 저도 나쁘게 될 것 같아서 안 했고 외환 딜러인데 얼추 제 꿈에 근접한 그런 걸 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 들어가지고 요즘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삼성 회장이나 SK 회장을 하라면 또 안 좋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안 그런 적도 있었는데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죠. 그리고 막 계좌가 안 좋았던 게 막 많이 불어나고 하니까 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좋은 기법인데 이제 제가 베타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꼭 잘 기억하셔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저마다의 꿈을 꾸고 있죠. 신데렐라가 됐든 하늘을 나는 꿈이든 대통령이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다가 자칫 잘못하면 날 수 없죠. 그렇죠. 네. 머리 깨집니다. 자,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까요? 대부분의 이구동성으로 저는 한 분 빼놓고는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벌고 싶다는 욕구가 대부분 보면 강해요. 근데 어떤 한 그럼요. 분은 돈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꿈을 모르겠고 돈이나 잘 벌다. 그리고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도 비트코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 주식 학생은 장래 꿈이 주식 투자자다.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지겹다. 내 꿈은 전업 투자자다. 이제 이런 저마다의 꿈을 안고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자, 준비가 안 된 서학개미들 여러분들 수익을 내는 분도 계시지만 제발 구조대 좀 보내다오. 또는 원금 회복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이제 시드머니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은 그닥 녹록치 않다. 자, 그러나 저는 그런 고민 또 자책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피땀 흘려서 하는 돈인데 저는 항상 이제 그래서 저는 3S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가장 세이프티하고 가장 스피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스트롱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데 첫 번째가 안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숨보다도 소중한 돈인데 오히려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우리는 소중한 재산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 모든 분들은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약주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 걱정일랑은 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검증된 방법이고 제가 지금 TV라 이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 암이 걸렸어. 근데 제 고객인데 알테오 아니 에코프로에 베팅을 해서 5천이 10억이 되고 또 이번에 ABL 바이오 베팅해가지고 요게 한 지금 모든 자녀분들 남편분 계좌해가지고 한 6억 가까이 버셨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손실을 적게 하고 수익만 꾸준히 내 간다면 훨씬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네. 내 계좌를 절반 더블로 불리려면 네. 얼마 하루에 한 달에 번다. 한 달에 더블 낸다 한 달에 그러면 더블.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더블 시대가 날까요? 한 1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10%나? 네. 5%만 나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오. 한 달에 며칠 거래가 되죠? 네. 20일이죠. 그렇죠. 20일 거래가 되면 하루에 5%면 어떻게 되나요? 네. 5, 20. 근데 그러면은 하루도 손실을 보면 안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또 완벽주의자네. 아니,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서 그 1% 떼기, 2% 떼기를 한다는 거죠. 1% 맨날 수익만 나면 네. 돈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1% 수익 내고 또 팔고 2%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날은 손실을 보는 날도 있겠죠. 저도 보면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 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그 리포트를 이제 세 종목 드리는데 기본은 VI가 발동이 돼야 돼요. 오늘 이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VI가 발동이 됐고 네. 하나는 지금 발동이 됐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정말 안 올라간 날도 있어요. 거래가 없는 종목만 올라가니까. 네. 그날은 이제 제가 책상 앞에서 이제 자책을 합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분에게 자책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제가 자책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5%가 안 나와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좋아요. 3일 동안에 15%를 낸다. 5%면 이렇잖아요. 네. 그럼 하루는 꽁을 쳤어. 그 다음날 5% 벌었어. 그 다음날 몇 퍼센트 보면 됩니까? 10% 벌면 산수 잘하구나.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날도 있겠죠. 그런 날 자책하지 말고 대신 로스컷을 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의 거장들 그럼요.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투자의 거장들은 로스컷을 걸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걸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5%만 꾸준히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네, 이제부터는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 투자에는 딱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길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실전에서 네. 우리는 매일 먹고 크게 먹는 거 원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바로 당장 수익 내는 거 원하죠. 그리고 크게 한 방 치고 올라가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투자자들은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투자가 잘못됐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는 이런 전략이 있고 하루에 5%만 꾸준히 낸다면 내 계좌는 더블이 내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만 되면 돈 버는 게 너무 쉬운데 그러면 하루에 5%를 꾸준히 먹으려면 그날 형성된 테마를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 정우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날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단기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만대 오늘 5% 먹으려고 했어. 근데 상한가를 때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루 더 들고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슈와 재료를 먹은 것은 단기로 보는데 아까 조지 소로스가 중기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 매크로 변수를 잘 이해를 하고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것을 공략을 했죠. 네. 이대로만 하면 되겠죠. 조지 소로스가 하는 게. 근데 그럼 송 대표 조지 소로스 투자법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하고 이제 지금 현재 맞는 투자 거장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조지 소로스도 이런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이렇게 보시고 좋습니다. 대신
이 공통점은 정보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지 소로스가 투자하는 그런 거니까 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위닝 리포트라는 거죠. 제가 6년 전부터 계속 써왔는데 증권사 리서치 팀이 이거 하나 발행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혼자 발행을 하는데 여기에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또 테마 세트의 움직임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공주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장 공락주에서 오공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 종목을 드린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거, 두 번째는 수급이 붙고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했더니 이게 한 20% 이상 올라갔고 신라섬유는 90% 이상, 오리엔트 전공은 100% 이상. 근데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해라고 했고 TXR 로보틱스도 한 5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다 올라가면 5% 그까짓 거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요 5월 15일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5월 9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네요. 그렇죠. 지난주 왜 못마땅한 표정으로 맞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5월 9일 날인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종목 D&D 파마텍이죠. 요것은 어제 그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한 30%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라울 로보틱스는 상한가 치고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올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요건 70%. 삼성물산은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15%에서 도합 45% 가까이. 그러면 요걸 내가 한 종목을 선택해서 하면 5%는 적어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럴 것 같아요. 땡땡땡으로 따라해도 5%는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땡땡땡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발꼬락으로 따라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상승 초기가를 하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D&D 파마텍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천파고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기법 하나 드리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음양음, 양양양 이렇게 했는데 살짝 눌러주고 치고 올라갔죠. 아무튼 요거 아주 중요한 기법. 양음양음, 양양양. 새로운 기법인가요? 아, 눈이 땡글땡글해지는데 맞습니다. 제가 네. 이런 이제 급등할 때 정고점 넘어갈 때 보면 양봉으로 올라갔다 갑자기 매도세도 있고 네. 또 이렇게 해서 양음 양음 양양양 그러면 이양인지 송양인지 저기는 무슨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양.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음 양음 양양양 이렇게 네. 되면 요게 한 30% 가까이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또 새로운 기법에 대한 힌트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새내기주들은 항상 좋아요. 악성 매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 것들은 항상 정배율 초입에서는 양봉이 좋은데 아니 음봉 매수가 좋은데 여기서 보면 몸통이 줄였습니까 안 줄였습니까 여기서? 점점 줄었어요. 네. 그렇죠. 이때 가장 줄었죠. 네. 이런 종목을 하면은 당일날 상한가 때리고 이 70%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네. 삼성물산은 여기서 급등하던 종목이 몇 선에서 브레이킹이 돼 마지노선이 몇 선이라 했어요? 20선인가요? 20선이 생명선으로 마지노선인데 급등주는 5일선 찍고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몇 선 찍고 반등이 나와요. 그럼 20선까지는 안 되고 10선인가요? 아, 찍었어요. 진실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얘기했습니다. 아, 눈치. 그런 센스가 있어야지 잘하는 거죠. 지금부터 확실히 알아가겠습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우리 이정우 MC님 역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저는 수익률 상복은 없어요. 군에 있을 때도 상 하나는 못 받았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수익 기준이 보면 뭐 신규 유입이 어떻게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저를 좋아하는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수익률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로 하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매너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투자 금액이 좀 감소를 해도 저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좋은 기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상은 어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통 뭐 매덕을 갖고 하시든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처음에는 멋지게 수익도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좌가 많이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이 물려 있어. 그래 내가 3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5천 잃고 2억 5천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종목이 물려 있어. 아이고. 그쵸? 네. 좀 안타깝죠. 네.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신용을 써요. 신용을 썼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이 나와. 그래서 마진콜도 당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뭐 1억 정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2억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손실이 입을 때는 이게 실제로 얼마만 하락을 하면 네 1억이 5천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당황스럽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투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어도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자, 우리가 5%만 내면 더블을 만들 수 있다. 이제 한 달에. 네. 자, 그럼 이제 하루에 5%만 내보자고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첫 해 딱 5%를 냈어. 그럼 월말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1,000만 원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 들어보셨죠? 아, 네. 들어봤죠? 네. 규모가 좀 크면 이게 수익금도 확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둘째 달은 이제 원금 1,000만 원 내려오고 수익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5%만 수익을 내요. 그럼 네. 얼마입니까? 월말 되면? 그럼 또 2,000만 원이 생기죠. 그렇죠. 2,000만 원을 쓰지 말고 네. 원금 2,0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고 셋째 달도 투자금 2,000만 원, 아니, 수익금 2,000만 원 다시 투자를 해. 그럼 얼마 가지고 시작하죠? 4,000만 원. 4,000만 원이죠. 5%만 내면 4,0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네. 되냐? 그럼 이제 듣는 말이 뭐 계란 장사냐?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나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던 나에게 또 나를 위해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비, 품위주비 정도를 1,0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가지고 좋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좀 네. 맘 놓고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되게 솔직하게. 그러면 정말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뒷배가 있잖아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에서 가장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패턴화하고 조건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는 방법에 찬스가 오게 되면 매수를 하자. 근데 간혹은 내가 찬스로 와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가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요날 사자 해놓고는 리포팅을 해줬어요. 저렇게. 네. 근데 이게 탄력이 잘 없을 것 같아 당일날. 제가 지난 국고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로봇주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 리포팅을 해줬는데 잘 안 움직일 것 같아. 동시효과 보니까. 그래서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올라가고 똑당해져. 근데 이렇게 혹시 조건에 도달할 때 어떤 중요한 타이밍이 될 때 이럴 때만 하자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잘 안 됐다.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트랙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선물이 준비돼 있죠. 대표님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턴파천불 요 기법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시장을 이기는 투자 비책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시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의 기법 강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좀 신방끈을 거쳐매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자 6.25 38선 그리고 낙동강, 압록강, 두만강 요건 이제 6.25 때 주요 전선으로 활용이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교두보를 형성했죠. 자, 낙동강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법,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그 될까요? 기법 중에는 턴파고였습니다. 그렇죠. 하락하는 주가가 턴하는 이런 턴파고.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정배열 초입에서 이 38선을 넘어서는 요 시점처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할 때, 네. 그럴 때 세력이 강하게 입성하는 이런 기법이 어떤 거죠? 거래량을 보는 파파고였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도만강까지 진격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네. 압록강을 치죠. 좀 이렇게 전의 고점, 신고가 이런 것들을 돌파한 후에 랠리가 나오는 기법. 이게 뭐죠? 네, 그건 천파고였죠.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도만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죠. 중공군 때문에. 그래서 밀려서 다시 38도선 언저리에서 이제 치열한 교전을 해서 38선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네.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상승하는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는 브레이킹을 해줘야 될까요? 38선이요. 그렇죠. 38선에서 지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6.25 때 교훈을 삼아서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이런 6.25 교훈처럼 주식은 무조건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게 있잖아요. 이 60선 위에 20선, 그 위에 5선이 있는 잊지 말자 6.25 말씀하시는 거죠. 오호, 맞습니다. 정배열일 때 하자. 네. 오, 정배열일 때 잊지 말자 6.25. 이게 이제 투자의 뭔 룰이죠? 국룰입니다. 오, 좋습니다. 투자의 국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우임 씨님께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잊지 말자 6.25는 이 수급선에 해당하는 60선 위에 생명선인 20선이 있고 그 위에 심리선이라고 하죠. 5선이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공략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 해서 잊지 말자 6.25입니다. 오, 100점.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또 요거 하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요거. 네. 그 빅머니들은 좀 물량을 뺏어가야 하니까 이 21선이 아니라 38선으로 그 강하게 흔들어준다. 네, 강하게 흔든다 해서 이제 38선을 그쵸.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가가 한번 흔들기가 들어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다들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38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지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르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38선은 어떤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턴파고, 파파고, 천파고, 블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 갖습니다. 자,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해야죠?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실행의 의미? 고정. 그렇죠. 턴파고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자, 턴파고는 요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고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치고 올라가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웨캐시도 보면 11선 턴파고가 나왔죠. 11선 턴파고, 5일선 턴파고가. 그리고 요 또 종목이 눌림목을 주고, 이게 이제 분 차트인데, 네.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이럴 때 이제 하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네. 자, 그다음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턴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날 실행의 의미 고했는데 한 120%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날 매수하는 건 맞는데 그날 하루 동안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꼭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저희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정윤 씨께서 질문 네. 주셨으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죠. 무조건 매수는 언제 하냐면 아침에 네. 9시 3분, 여기 9시 3분, 6분, 7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9시 7분 내에 분할 매수로 3분할씩 하면 되겠죠. 네.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것도 그 초를 알아야 된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정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정해드립니다. 네. 42초 오, 네. 그리고 49초 이때 매수하면 됩니다. 정말요? 왜 이유가 그런지 있을까요? 시청자 그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사구 그래서 사구초에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긴장감이 막 감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긴장감이 감도는 사이초에 매수를 하면 되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시 3분 42초에 매수를 하는 걸로. 이거 위튼지 아시죠?
어쨌든 이제 장이 시작한 지 그쵸. 얼마 안 돼서 사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핵심을 잘 요약을 해주셨네. 그래서 네. 9시 3분, 6분, 7분 요때 매수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차트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요건 이제 몇 턴 파고가 나온 걸까요? 주가가 20선 위에서 5턴 파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네. 저는 요날 저점에서 매수하고 요날 팔아드렸는데 이런 짧은 구간에서 18%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턴 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죠. 20턴 파고가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26시 개폐전에서 요 5턴 파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턴 파고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요건 이제 20턴 파고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오고 5턴 파고도 나오고 턴하고 돌파하면 그 다음날 매수하면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파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파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세력의 입성은 장대 양봉, 장대 거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잊지 않게 우리가 체불한 버전으로 한번 파파고를 한번 해볼까요? 주가가 장대 거래로 돌파하면 관심. 거래량이 장대 거래로 돌파하면 집중. 오, 다음 날 실행의 의미 의미 고죠. 그렇습니다. 짱대 양봉, 짱대 거래가 돌파하면 그 다음 날 매수하면 주가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상승 초기에서 갑자기 짱대 거래 나왔어요. 관심. 짱대 양봉 나왔어요. 관심. 짱대 거래 나왔어요. 집중. 그 다음 날 매수하면 주가는 쭉 치고 올라가서 87% 치고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죠.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 저는 바닥에서도 해드렸고 최근에도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요 38선 여기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짱대 거리가 형성이 됐어. 언제 매수합니까? 그 다음 날 매수하면 주가는 치고 올라가서 강한 레이스가 나오죠. 네. 팝하고는 좀 기전이 쉽죠. 짱대 양봉, 짱대 거리가 나온 것만 보면 되니까. 네. 그 다음 날 매수하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짱대 양봉, 짱대 거리 그 다음 날.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다 제가 예를 들은 게 다 리포트에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력 기주들은 3일 조정 우리가 3일 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게 끝이 날 때 3일 천하. 근데 안 좋은 게 3일 동안 이어지다가 올라가면 크게 레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신다면 파파고가 그런 지점에서 나오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기법 강의는 천파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파고는 패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게 특징인데 네. 이게 눌림목을 주고 가는 것과 어. 바로 올라가는 게 있죠. 맞습니다. 천파고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5일선이나 주가 아래로 흔들어줬다가 다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방법이 있고 강한 종목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근처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있죠. 네. 근데 대표님은 이 눌림목이 없이 바로 올라가는 거를 세워놓고 조정받는다라고 하시는 것 같죠? 오, 그것까지 기억해요. 아니, 그럼요. 이걸 반복으로 청취를 하셨나 보다. 와, 청출 네. 어람이네. 이제는 제 자리까지 뺏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보시면 되죠. 자, 최근에 제가 태양광주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요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천파고가 나왔잖아요. 천파고 눌러주고 바로 세워놓고 조정받고 강하게 떼어 올라갔죠. 이게 바로 세워놓고 조정받는 패턴이죠. 우리 정우혜 씨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게 바로 세워놓고 조정받는 거죠. 요건 이제 A에 해당되는 거죠.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흔들었다가 5일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거고 그렇게 해서 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100% 이상.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상 주도주는 화면에 몇 분할, 4분할 하면 몇 분의 몇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3지점이요. 그렇죠. 4분의 3지점에서. 자, 여기 요 모습인데 요는 세워놓고 조정을 받잖아요.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네.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자, 저 자리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어딜까요? 오. 아까 밑에 있는 숫자를 살짝 제가 봤는데 3번이네요. 오, 눈도 좋아. 800% 이상, 1000% 올라갔어요. 네. 태성도 마찬가지죠.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고 올라가면 1000%. 그러니까 천파고는 그야말로
새하늘이 열리는 거니까 강한 레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트도 저거 좀 돌파하고 눌러주고 올라가니까 1600%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서 최근에도 급반등이 나오면서 100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천파고를 쭉 배워봤는데 우리 정우 MC님, 네.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연상돼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는 손동작인데 네. 저 채널 고정 이렇게 하거든요. 아, 채널 고정인가요? 근데 한자 성어니까. 그러면 팔방미인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팔방미인 맞어요. 팔방미인 뭐 보니까 6가지밖에 안 되지만 네. 뭐나 다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팔방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이 하나일까요? 아니면 더 많을까요? 정답이 더 있을까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나 돼요? 네. 뭐예요? 난 알겠는데. 뭔 그거 줄 하지 알고. 말고 뭐 팔방미운, 이정훈의 정우 MC네 뭐 이런 거 말하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법이 우리 기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기법 중에는 마지막 이 어. 블라고가 어. 어느 상황에서도 오. 할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 같은 기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천후 기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억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락장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하던 주가가 불기둥이 발생하면 관심.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네. 아주 심플한 로직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얘는 하루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때려줬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발굴을 했고 그 다음 요거 에르코스도 마찬가지죠.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17% 올라가고 그 다음날 또 추가로 랠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온코크로스도 보시면 일단은 짱대 양봉이 이때도 나오고 이때도 나오고 그런데 항상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조정봉을 생각해야 돼요. 네. 이틀 조정받고 그 다음날 급등 나서 당일날 28% 올라갔죠. 네. 이런 종목도 있고 또 메가터치도 보면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더니 그 다음날 10%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어느 패턴에서나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이틀 조정받고 치고 올라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고 네.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솔트릭스도 여기서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다 한데 얘는 또 더 있다 치고 올라갔고 대동스틸도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는데 하루 더 죽여놓고 튀어 올라가서 상한가 근처까지 튀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죠. 네. 블라고는 단기 매매잖아요. 네. 그래서 유효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며칠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나서 네. 3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지난 그 요구르트나 이런 거 먹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게 배탈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이 입성했다면 3일 정도 이내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블라고는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는데 정별 초입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게 400% 이상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블라고 패턴은 언제 어디서나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우리는 가져간다면 강한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요 투트랙 전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지어도 괜찮을까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네. 벌써 끝내려고 하네. 자, 우리는 그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 요거 조지 소로스도 이런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금액이 쪼그라들어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하루에 5%만 꾸준히 내고 요거 가지고 요거 수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알테오젠 수익금 나는 매일 돈을 버니까 이 수익금으로 가가지고 알테오젠에서 저는 실제로 1052% 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좀 줄긴 했습니다만 ABL 바이오도 풀 베팅을 해서
304%까지 치고 올라갔다 눌러주고 하는데 이런 종목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크게 올라가는 건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고 뭐 턴파 천불에 해당되는 이슈가 재료를 먹은 종목을 리포팅을 통해서 해드리면 이런 종목이 하루에 뭐 10%는 기본이고 잘하면 상한가도 나오고 또 올라가게 되면 뭐 1000% 이상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투트랙 전략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는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즌 1이 이제 이걸로 쫙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활용 점정이라고 용의 눈에 점을 하나 찍는 요거 이제 이 기법을 또 제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요걸 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매일 매주 한 다발의 꽃을 삽니다. 왜 살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꽃향기를 맡고 꽃을 보면서 마음의 정화를 하는데 특히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만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매주 한 다발의 꽃을 삽니다. 네. 여러분들 저 기법 강의를 배우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계좌를 활짝 꽃피시기 바랍니다.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정보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법,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여러분 1강부터 8강까지 저희와 함께 달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와 함께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함께하겠습니다.